네, 안녕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이버시티 문제 봤습니다. 다이버시티, concurrent jurisdiction. 여기 지금 우리는 이제 뉴욕 사람을 이제 캘리포니아로 데려왔어요. 뉴욕에서 이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콜트에서. 그러면 과연 이제 페더럴 콜트에서 담당할 것이냐, 스테이트 콜트로 보낼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사물 관할 또는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 문제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두 개로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더럴 퀘스천하고 다이버시티가 특별히 이제 문제가 왜 겹치니까는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페더럴 퀘스천은 컴플레인, 웰 프리디드 컴플레인에 좀 잘만 좀 작성해라. 왜 왔는지를 좀 설명해 달라라는 거고,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다이버시티 경우가 이제 이슈가 많은데, 특히 이제 소가가 이제 75,000 이상이어야 되고, 시리즌십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왜 여기 온 것은 스테이트 로 위반이에요. 다이버시티는 스테이트 로 위반이지만 원고와 피고가 주가 틀리기 때문에 공평을 위해서 페더럴로 가겠다는 취지니까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는 이런 두 가지. 그래서 소가에 합치는 거의 어떤 원칙은 바로 same plaintiff가 same defendant에 제기한 수에 한해서 관련된 거든 unrelated 한 거든 다 합칠 수도 있다. 그 밖에 다른 룰은 없다. 그 다음에 좀 주의할 거는 common undivided interest, 지분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의 개념을 좀 알면 전혀 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물건 값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complete diversity of citizenship이 있어요. citizenship은, 미국은 이 citizenship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주의, 어떤 캘리포니아의 시리즌이면 곧 그 사람은 연방의 시리즌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있는 거죠. 네, 동시에. 뭐 시리즌십에 가는 거는 뭐 어멘드먼 뿔틴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모사일이 중요한데 이 주 시리즌십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이제 주소예요, 주소. 도모사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방 시리즌십에 이제 시민권을 받으면 이제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뭐 뉴욕 주민도 될 수 있고 캘리포니아 주민도, 버지니아 주민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은 이제 도모사일이라는 거죠. 주 시리즌십을 결정하는 핵심은 이 도모사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모사일의 요건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physically residence, 도모사일하고 이제 비교할 게 이제 거주지. 이거는 우리말로 주소, 이거는 고소는 뭐 별장이 마이애미에 있고 뭐 캘리포니아에 있고 뉴욕에 있다. 그러면 거소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주소는 그 중에 하나다는 거죠. 일단은 physically resident 해야 되고, 중요하죠. intent가 중요하죠. intent가 거기에서 영원히 살 인텐트를 가지고 뭐 거기에 이제 몸이 가서 거주하고 있는 그 장소가 이제 도모사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소는 인디비주얼의 경우에는 주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우리가 거소가 여러 가지 있어도 그 중에서 내가 영원히 내가 정말 인생을 마무리할 장소, 영원히 살 장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인디비주얼의 주의 시리즌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이에 대해서 이제 코퍼레이션의 시리즌십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두 개가 가능해요. 왜? incorporated 된 state가 있고요. 설립지가 있고, 또는 PPB, Principal Place of Business, 주 영업지 소재지가 또 따로가 있어요. 두 개를 인정을 해요. 두 개. 네. 그래서 이렇게 인디비주얼은 이제 도모사일 기준으로 하는데, 바로 physical residence하고 intent to live indefinitely 또는 permanently,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요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세이에서 아주 잘 나오죠. 네, 에세이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요. 또 그 학교 근처로 간다고. 하버드다.
매사추세츠 이쪽. 이쪽이죠. 매사추세츠는 또 이쪽에 있죠. 이쪽. 뉴욕 이쪽. 이 매사추세츠 이쪽 지역 하버드 저쪽으로 이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모님 집을 떠나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기숙사 생활한다. 그럼 그 학생은 뭐 이제 성년도 됐고 여기서 학위 받으면 바로 다른 데 가가지고 바로 이 뉴욕 맨하탄 가가지고 일하려고 그러지. 여기 집은 뭐 마이애미에 마이애미. 맨하탄 가가지고 일하려고 집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저 학생의 더머사일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 부모님이 있는 마이애미냐, 이 매사추세츠냐, 어디로 볼 것이냐 했을 때 그 사람은 부모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집. 아셨죠? 부모님의 집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대학을 졸업해서 실제로 피지컬 레지던시를 뉴욕 맨하탄에 피지컬 레지던시를 두고 거기에서 잡도 잡고 해서 indefinitely intent to live 하는 인텐트를 가지고 맨하탄에서 잡을 갖고 거기서 살았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뉴욕을 도머사일로 이제 정하는 거지. 학교 다닐 때는요 아니다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기숙사에 있고 앞으로 미래에 졸업하면 맨하탄에 여기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더라도 그건 미래의 얘기예요. 미래 얘기. 그럼 기숙사에 이제 피지컬 레지던시가 있어요. 근데 기숙사에서 영원히 살라고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졸업하면 이제 맨하탄에 가서 영원히 자기 이제 자리에 살겠다. 그건 미래의 얘기죠. 현재의 피지컬 레지던시도 지금 맨하탄이 아니잖아요. 여기잖아요. 피지컬 레지던시는 이제 여기 기숙사. 근데 기숙사에 영원히 살 인텐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이제 방학 때 가끔씩 가니까 피지컬 레지던시 거소잖아요. 일단 거소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인텐트 리브 인데피니틀리는 부모님의 집이다. 해가지고 은근히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여튼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들 또 그 근처에서 학교 주변에 사는 대학생들의 도머사일은 부모님 집이다. 아직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시험 문제에서 복잡하게 출제될 수 있지만 차분하게 이런 것 인텐트를 따지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코퍼레이션의 시리즌십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퍼레이티드 된 주 보통 여기에 델라웨어 이쪽 델라웨어 델라웨어 이 부분에 이제 설립지를 많이 하죠. 여기 이제 굉장히 회사에 세금도 싸고 회사에서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회사에 유리해요. 그러면 PPB 저건 그렇고 이제 저것도 하나의 주소고요. 이제 PPB로 주소가 되는 거 있는 거예요. 네, 프린시플 플레이스 오브 비즈니스 주 영업제 소재지인데요. 그전에는 이 도대체 프린시플 애니 빠졌네.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이 영업지 소재지가 너브 센터하고 머슬 센터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어떤 걸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이때는 이 헤드코어가 있는 그 지휘부가 있는 너브 센터로 딱 결정이 나버렸어요. 최근에. 그때는 너브 센터가 머슬 센터. 그것은 공장이 있는 장소죠. 주 영업지가 있는 곳. 주 공장이 있는 곳. 공장. 생산 공장이 있는 곳. 머슬 센터냐 아니면 수뇌부들이 있는 너브 센터냐 했을 때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PPB는요. 너브 센터로 이제 결정이 났어요. 수뇌부도 헤드 코어들이 있는 곳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빠졌지만은 만약에 그러면 이거 법인이에요. 법인이 아닌 incorporated organization 단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incorporated, unincorporated죠. unincorporated organization들이 있어요. 뭐 파트너십이 뭐 대부분 파트너십은 어떤 동업자 관계 아니에요. 파트너십 같은 거 또는 뭐 유니언 레이버 유니언이 대표적인 거죠. 어떤 이런 거 어떤 레이버 유니언 노동조합 같은 거 unincorporated organization들이 있어요. 또는 뭐 여러분 상속재산 에스테이트 상속 재산 상속재단 이런 것들은 그냥 인디비주얼로 봅니다. 그냥 인디비주얼. 여기 멤버들의 인디비주얼 멤버들의 시리즈식으로 그냥 모래알처럼 이제 따로따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파트너십 뭐 ABC 파트너십 ABC 모두의 이제 주소를 도모사일을 파트너십의 도모실리어리로 주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인디비주얼 레벨로 들어가서 판단한다. 에스테이트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디시던트.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거. 마이너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수를 정해도 마이너를 기준으로 하는 거. 레이버 유니언은 노동조합원 하나하나 레벨로 가서 따진다. 그래서 컴플리트 다이버시티 오브 시리즈십을 컴플리트 다이버시티 오브 시리즈는 원고와 피고가 완벽하게 동일한 주가 없어야 돼요. 뭐 원고가 뭐 10명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10명, 뭐 피고가 뭐 10명 하면 겹칠 가능성이 있는데 한 사람도 겹쳐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컴플리트 다이버시티 시리즈십이니까 네이버 유니언이 컴플리트 다이버시티 오브 시리즈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인디비주얼 레벨로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야 되니까는 굉장히 파트너십도 마찬가지고 에스테이트야 뭐 간단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거. 근데 이제 클래스 액션 같은 거는 어떨까요? 막 500만 명이 단체 소송을 해요. 이거야말로 만약 컴플리트 다이버시티 오브 시리즈십을 원칙대로 한다면은요, 이 연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500만 명, 1000만 명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 최근에 카드사에서 고객 1000만 명 고객의 정보 누출을 해가지고 지금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1000만 명이 되니까는 이게 50개 주 안 사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컴플리트 다이버시티 오브 시리즈십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레프리제너티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레프리제너티브. 대표자 소송이잖아요. 대표자들을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들을 선임해서 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요. 이 속가도 마찬가지. 이게 카몬로예요. 카몬로의 입장은 현재 카몬로의 입장은 이제 콜트의 입장이죠. 콜트의 입장은 현재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대표자가 5명이면 5명의 피해 액수를 다 합쳐가지고 7만 5천을 초과하면 되고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컴플리트 다이버시티 오브 시리즌십을 따진다. 그렇다는 거죠. 이 카몬. 근데 최근에 이제 스태튜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클래스 액션 페어니스 액트. 클래스 액션을 쉽게 만드는 법률이다. 그래서 클래스 액션 페어니스 액트. 이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클래스 액션을 쉽게 만들어줘요. 이 속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이것은 대표자는 전혀 상관없어요.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다 합쳐가지고 500만 불, 5 밀리언을 초과하면 되는 걸로 됐어요. 그냥 인디비주얼